베이킹소다는 모든 방광염에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먹으면 몸이 알칼리화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방광염 카페나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글들이 꼭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먹었더니 방광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글도 있죠. 전혀 효과 없었어요. 먹고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민간요법이 아니라 생리학과 논문 근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이킹소다는 모든 방광염에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방광염 환자에서는 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이킹소다, 중탄산 나트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먹으면 몸이 알칼리화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 pH는 폐와 신장이 자동으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거든요. 정상 혈액 pH는 7.35에서 7.45 정도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건 질병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보충제로 혈액 pH를 의미 있게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오히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혈액의 pH가 안 바뀌는데 왜 어떤 사람은 방광이 편해질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베이킹소다가 작용하는 것은 혈액이 아니라 소변입니다. 여기서 논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9년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요.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 중탄산 나트륨을 경구로 보충했더니 혈중 중탄산 농도가 올라가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산 부하가 줄어들고 그 결과로 신기능 악화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중탄산은 몸을 억지로 알칼리화하는 물질이 아니라 신장이 산을 처리하느라 과도하게 일하지 않도록 산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방광염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2021년에 나온 종설 논문인데요. 운동선수들에게 중탄산 나트륨을 투여했을 때 체내 산염기 완충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리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이겁니다. 중탄산 나트륨은 체내 완충 시스템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즉 아무 의미 없는 민간요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방광염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볼게요. 중탄산 나트륨을 섭취하면 신장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순산부화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수소이온이 줄어들고 소변은 조금 덜 산성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몸 전체가 알칼리화 되는 게 아니라 소변의 성질이 조금 순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덜 아프다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 첫 소변이 유독 아픈 분, 소변이 지날수록 따갑고 쓰린 분, 요 pH가 5 이하로 낮게 나오는 분, 이런 경우에는 산성 소변 자극이 방광 통증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 점막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산성 소변이 닿으면 통증 신호가 더 크게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이런 환자에서는 소변이 조금만 덜 자극적으로 변해도 편해졌다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효과는 모든 방광염 환자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미 소변 pH가 정상인 분, 통증의 주 원인이 산성이 아니라 신경과민이나 골반저 근육이 긴장된 분, 스트레스에 따라 통증이 크게 출렁이는 분, 이런 경우에는 소변의 산도를 조금 바꿔도 통증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반응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베이킹소다를 먹는 과정에서 속 불편감이나 구역감 같은 위장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카페 후기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방광은 잘 모르겠고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구역감 나고 배가 아파서 못 먹겠어요. 이거는 기분 탓이 아니에요. 위산 부족형 사람들에게서는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럼 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베이킹소다, 즉 중탄산 나트륨, 이걸 먹어서 위에 들어가면 위산과 반응하여 제산작용이 나타나면서 트림이나 더부룩함, 명치 답답, 구역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산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위산이 충분한 사람은 잠깐 위산이 중화돼도 위가 반사적으로 위산을 더 분비해서 비교적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한 사람은 다릅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몸이 찬 체질, 그리고 위산 억제제를 오래 복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베이킹소다가 남아있는 위산마저 중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음식이 위에 정체되기 쉽고요. 구역감이 생기고 심하면 장으로 덜 소화된 음식이 내려가서 설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겁니다. 방광은 모르겠고 속이 힘들어서 못 먹겠다. 여기서 설사가 생기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삼투성 설사예요. 중탄산 나트륨을 먹게 되면 장내 삼투압이 증가하면서 물이 장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사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소화불량성 설사인데요. 위에서 분해가 잘 안 된 음식이 소장을 자극해서 묽은변이나 설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이 부족한 사람이 베이킹소다를 먹으면 방광이 효과를 보기도 전에 위장이 먼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추측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생리 반응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베이킹소다는 방광염 치료제가 아닙니다. 다만 산성 소변 자극이 방광 통증에 관여하는 일부 환자에서는 소변 환경을 덜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보조적인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신경 근육 과민형 통증 환자들에게서는 위장 부작용으로 중단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방법은 누구나 따라하면 안 되고 상시 복용하는 방법도 안 됩니다. 반드시 반응을 보면서 맞는 사람에게만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꼭 공유해 주시고요. 아침 첫 소변이 유독 아픈 분 댓글로 경험도 남겨주시면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